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놀이에 있는 공격성, 플레이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집사가 고양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잘못 가르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포식 공격성은요, 가구나 어떤 물건지 상자 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집사의 손이나 발을 갑자기 확 달겨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발성 공격성의 의미는요, 원인이 전혀 없는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가 물어요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고양이의 공격성 중 놀이 공격성, 그리고 포식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특발성 공격성, 이 세 가지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놀이에 의한 공격성, 플레이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사냥놀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 고양이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단계를 넘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거나 혹은 발톱으로 우리 집사의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행동은요, 종종 한 배의 새끼들, 즉 형제들과 너무 일찍 떨어진 애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 배의 형제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 놀이나 사냥놀이를 통해서 놀이의 방법과 규칙을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데요. 이를 미처 얘가 배우지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형제들과 떨어졌거나 집사와의 놀이 과정 중 잘못된 놀이 기법을 터득해가지고요, 집사가 고양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잘못 가르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사가 놀이 과정 중 손을 장난감처럼 활용하게 되면은요, 이는 집사를 고양이가 물어도 괜찮다고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 됩니다. 고양이와 몸을 사용해서 뒹굴며 레슬링 놀이 같은 것을 즐긴다면은요, 물론 즐거운 놀이 시간이긴 한데요, 집사를 장난감이나 먹이 혹은 사냥물로 취급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교육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적절한 놀이 방법은요, 어린 고양이 때는 마냥 귀엽고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은요, 이 이쁘고 작은 아이도 언젠가는 자라서 커다란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놀이 중에 심하게 흥분하면은요, 집사를 생각보다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고양이들은요, 이렇듯 순해 보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요, 최상위 포식자인, 먹이 사슬의 끝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인 육식동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난감으로 놀아줄 때도요, 너무 고양이를 약 올리듯이 놀리거나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좌절을 시킨다면은요, 오히려 공격성이 더 심하게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승질나는 거죠, 지도. 항상 사냥놀이 끝에는요, 사냥에 성공하게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줘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사냥놀이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거든요. 레이저 포인트 같은 실체가 없는 것들은요, 결코 사냥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냥놀이용 장난감으로는 절대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손을 이용해서 놀아주시고 계시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과격한 방법으로 놀아주고 계시다면요, 본인의 놀이 기법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시고 다시 생각하여 놀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놀이 중에는요, 언제라도 고양이가 지나치게 심취해서 너무 과하게 흥분을 한다면요, 바로 중단하시고 흥분도가 떨어지고 좀 진정이 된다면은요, 다시 낮은 정도의 흥분에 천천히 놀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상 지나친 흥분은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일관된 놀이 기법이 고양이가 놀이 중 흥분하여 사람을 무는 행위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식에 의한 공격성, 프레데터리 어그레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냥 공격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고양이가 특정한 먹이나 아니면 장난감을 대상으로 이런 포식에 대한 공격성, 사냥 공격성을 나타낸다면 이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런 공격성을 나타낸다면요, 이는 교정을 해야만 하는 나쁜 행동이지 정상 행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러한 사냥 공격성, 포식 공격성은요, 집사를 향해 엎드려서 몰래 접근하는 스토킹을 실시하게 되며, 때로는 가구나 어떤 물건지 상자 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집사의 손이나 발을 갑자기 확 달겨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걸어 다닐 때마다 고양이를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이는 고양이와 집사 간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빠르고 단호하게 교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포식 공격성을 드러내는 고양이는요, 그들의 어떤 사냥 본능, 즉 먹이 추적 본능을 해소할 만한 적절한 배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회 이상의 사냥놀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꼭 실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였던 고양이들은요, 사냥놀이를 시킬 때요, 그리고 사냥놀이가 끝날 때쯤에는요, 흥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놀이를 서서히 중단해야 됩니다. 갑자기 탁 중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냥에 성공을 시키며 만족감을 주게 하는 겁니다. 또 사냥놀이 중간중간에
트릿으로 된 마른 간식들을 자꾸 던져줍니다. 사람의 손이나 발이 아닌 적절한 물건에 대한 사냥 행동은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이러한 집사에 대한 사냥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요, 목에 방울을 달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놀이 중에는요, 고양이용 터널이나 상자 등을 활용해서 집사와 함께 노는 것, 장난감을 사용해서 집사와 함께 노는 것이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사냥 행위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 목에 달린 방울 소리로 인해서 집사를 스토킹, 사냥하기 직전의 행동들이거든요. 몰래 따라가는 행동이죠. 아니면 숨어있는 행동들이죠. 요거를 집사가 미리 인지하게 된다면은요, 소리나는 공이나 깡통 같은 기구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물이 담긴 스프레이 등을 뿌려가지고 주위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행동은요, 오히려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시켜서 더욱더 심취해서 심하게 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발성 공격성. 특발성 공격성의 의미는요,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즉 우리가 식별할 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공격성에 해당됩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성은요, 고양이에서 보기 굉장히 드문 행동이긴 한데요, 경험상 사실 특발성은 아니고 숨겨져 있는 질병이 원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갑상선 있는 한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관절염 같은 몸에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다든가 이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방향전환의 공격성을 특발성 공격성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무언가 때문에 흥분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 거예요. 집 밖에 고양이가 신경 쓰이게 한다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벌레가 얘를 흥분하게 만들었던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집사한테 화풀이를 해버리는 거죠. 확 하고 다 덮쳐가지고요.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특발성 공격성으로 오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성은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물병원에 가셔서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진단된 연후에 특발성 공격성이 맞다 그러면은요, 평생에 걸쳐 약을 복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인이 없기 때문에 교정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이죠, 일종의.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물어요 시리즈의 마지막 편, 집사를 공격하는 아주 흔한 공격성의 원인들 중 하나인 놀이 공격성과 사냥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특발성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